안녕하세요. 늘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TOT 부동산 이종천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등 세금 없이 자녀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요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줄이 막히고 있죠. 또 최근에 양도세가 증가하면서 또 증여가 늘자 증여 관련 취득세나 증여세 등도 또 추가로 또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간이나 배우자 간의 금전 소득자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상증법 기본 통축에 의거해서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득자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3억을 자식이 부모에게 빌린 경우 직계 존비속간 차입금 3억은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 등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증여세를 피하면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런 공증은 공정증서와 공증서면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증을 해서 객관성을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증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차용증과 간인을 하거나 또 채무자가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서 객관적인 차용 날짜를 인정받는 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 등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증여세를 피하면서 해당 거래가 이렇게 정상적인 증여가지고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차용증을 객관적으로 쓰고 또 이런 뭐 인감증명이나 혹은 내용증명이나 혹은 공증을 활용을 해서 객관적인 객관성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또 그러한 방법들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면 금전 소득자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까요? 이자는 그 상증법상에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당좌 대출 이율 4.6%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 시 4.6% 이자를 다 지급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를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는 하는데요. 즉 기본적으로 4.6%보다 더 적은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또 증여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그 무상 또는 절이 대여했다는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자 과소 지급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3억을 차용해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에 대한 4.6% 1년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 1.3%로 이자를 지급 시 그 1년 이자가 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3억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연 1.3%로 이자를 지급하면 그 절이 더했다는 이자, 즉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90만 원이 되겠죠. 4.6%가 1년 이자가 1,380만 원이고 1.3% 1년 이자가 39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990만 원이기 때문에 3억을 빌릴 경우 4.6% 이자를 받지 않고 1.3%만 이자를 받아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용증 간의 상환 기간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환 기간은 제3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1년, 3년, 5년 등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환 날짜를 기재하되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용 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 증거를 통장 기록으로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반드시 사후 관리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라는 게 뭘까요? 사후 관리란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년 상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금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 부채, 금융기관 부채라든지 또 사인간 차입금, 또 임대 보증금, 또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 이런 그런 차입금, 이렇게 부채 등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취득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 국세청에서 매년 이 상환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후 관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3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한 경우 반드시 이 3억 차입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상환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통장 거래로 부모님께 3억을 상환했다는 내역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보증금을 2억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도 전세 만기 시 부모 자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식 통장에서 자식 자금으로 통장 이체한 내역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을 승계를 하고 구입을 했는데요. 전세 5억 중 3억을 월세 100만 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금 3억을 자녀 통장에서 주지 않고 부모 통장에서 3억을 반환을 해가지고 이 3억이 증여로 판정이 되면서도 또 증여세가 과세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보증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반드시 자녀 통장을 통해서 반환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자금 출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형식적인 부분을 잘 갖추었어도 대출 원리금을 부담할 자녀의 소득이 불충분하다면 증여로 보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 원리금 부담이 가능한 자녀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것처럼 부모와 차용증을 활용해서 주택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자녀가 학생이나 뭐 이렇게 또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신고 소득이 없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합법적인 사전 증여로 자금 원천을 확보를 해서 자금을 정리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2월 20일 제 블로그를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줄이고 증여하는 절세 방법이라는 제가 블로그를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 국세청에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조사 착수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무조사 관련 보도 자료의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배우자 경우에는 10년간 합산이 6억이고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합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소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무상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상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 소득 전부를 저축이나 이자를 상환을 하고 또 자녀 생활비는 부모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자금 출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넓히는 그러한 방법을 요즘은 활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너무 또 고액의 자금을 가족 등 차입금으로 기재한 경우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족 간 고액의 차용증으로 차용증으로 자금을 출처한 경우에는 또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차용증을 만들어서 자금을 충당하는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